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려운 영혼TV 최성주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에게 노노 이키 제3편 8일의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자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노노는 공자가 이야기한 거죠. 그거를 제자들이 적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어떤 공자가 이야기한 이야기죠. 노노란 말. 우리가 이 노노란 책을 좀 보면서 혹시 이제 보신다고 하면 현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과 공자의 삶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읽어 볼게요. 일단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꾼이라는 어떤 정의를 새로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다 찾아보니까 이야기를 잘한다는 사람과 지식을 잘하는 사람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나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새로운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이야기인데, 자신의 지식을 설파하는 것이 나는 내가 그 전문가가 아니까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진정한 이야기꾼 그런 거 좀 돼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진정한 이야기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진정한 이야기꾼들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또 올바르게 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공자의 노노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저도 읽으면서 배우고 시청자 여러분도 이게 유튜브로 기록이 돼서 여러분도 들을 거거든요. 라디오식으로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행 중이나 어쨌든 텐트 속에서도 이걸 그냥 틀어놓고 잘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넘어왔는데, 지금은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야 라고 정확히 정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문화가 있고 특별히 어떤 편중된 어떤 사상이 지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유교라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가족 중심의 어떠한 도움도 받았고요. 또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효도도 하고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가족 중심도 해체됐고 효도하는 것도 좀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도 지금 내가 유교를 기준으로 해서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자신의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이 책을 읽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3편 8일입니다. 일자는 춤출 일자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자의 3편은 8일입니다. 8일 무어정이라는 것에서 앞에 따서 8일을 따왔다고 합니다. 이 편에서는 애와 악의 득실을 논하였다. 춘추 전국시대 중국에서는 애와 악으로서 나라의 정치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을 다스렸다. 얘는 임금을 안정케 하고 백성을 잘 다스렸으며 악은 나라의 기품과 풍속을 변화하게 한다. 공자는 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예로서 하늘의 도리를 따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했다.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사서 삼경 콜록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분수를 알라는 소제목이 있네요. 공자 위계시 하시되 8일 무오정하니 시가 이냐 일진데 숯불 가이냐. 이거 읽어보면 계시가 집들에서 8일물을 춤추게 하자 공자가 말했다.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을 참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해석적 내용으로 봐서는 계시가 집들에서 8일물을 춤추게 하자 공자가 말했다. 8일물을 춤추게 하자 공자가 말했다. 이 말은 공자에게 8일물을 쳐라고 하는 것인지는 저는 이 내용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을 참지 못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나름대로는 일가를 이루었는데, 계시라는 어떤 추측하건대, 이 내용도 추측하건대 계시라는 좀 부자 집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공자에게 춤을 추라고 했을 때 공자가 느끼는 그런 인내하고, 이 상황에서 공자가 춤췄겠죠. 이게 모욕일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또 올바른 제사의 태도가 나옵니다. 삼가 자위 홍철 이러니 자왈 상 유 벽공 이언을 천자 목목 배치어 삼가 지당이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노나라 삼가가 온가를 부르며 제사를 마치자 공자가 말하셨다. 서경의 제후들이 제사를 도우면 천자의 모습이 흐뭇했다고 했는데 왜 천자가 아닌 삼가의 묘당에서 천자의 제가 어울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제사의 삼가의 옹이 천자의 제사인데, 이게 일종의 좀 부자가 제사를 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올바른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은 제사는 자기의 분수에 맞아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왈 인이 불인이면 열애하며 인이 불인이면 열악하리요. 여기서 인이 계속 나오네요. 사람이 어질지 못하거나 사람이 어질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면서 얘가 아무리 높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러면서 즐겁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메인 키워드는 인이잖아요. 공자가 말씀하셨다.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얘는 무엇 때문에 차릴 것이며,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악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결국은 인이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 같습니다. 인은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수신제가 내면의 이야기가 조선시대 양반들의 성리학의 어떤 화두였던 그런 싸움이 있었잖아요. 4단 7정론, 이런 이야기, 그런 거죠. 그래서, 이는, 어찌됐든 공자가 추구했던 건데요. 이는 이제, 이 논어의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었는데, 부모에겐 효도하고 형제 자매에게는 우애 있게 지낸다. 이게 이제 인이라고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이라는 것은 가족에서 하나의 헌법적 지위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서로 인해라. 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족끼리 잘 지내라. 이런 걸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얘는 검사하고 부모상은 반드시 슬퍼해야 된다. 임방 문해지본한데 자왈 대제라 문이여 얘는 여기 사야론 영검이요 상은 여기 이하 영척이니라. 임방이 공자에게 애의 근본을 묻자 대답하셨다. 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좋은 질문이구나. 애는 사치보다 검소해야 되고 부모의 상은 진심으로 슬퍼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의를 바른다는 게, 예의 바르다는 것이 어떤 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오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의 정성을 표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랑캐는 동물적인 인간이다. 자왈 이적 지유군이 불여 제하 이망
야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오랑캐 왕이 있으면 중국의 왕이 없은 것 것과는 같지 않다. 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자가 이렇게 인을 설파했는데 역시나 또 여기도 그 중국이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나라의 어떤 이데올로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제가 잘 표현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꼭 오랑캐 왕이 있으면 중국의 왕이 없는 것 같다는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 잘 몰라서 이야기한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애의 근본 제모리 어태산 열이 자비 어뷰왈 여불 능구여아라 대왈 불능이오이다 자왈 명호라 증이 태산이 불여 임방호아. 개씨가 태산에서 산제를 지내려고 하자 공자가 염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들의 행위를 막을 수 없겠느냐. 그러자 염유가 대답했다. 전혀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공자가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오 슬프다. 태산의 신이 애의 근본은 물은 임방보다 못하다는 것인가. 저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이야기할 게 없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군자의 다툼 자왈 군자 무소쟁이니 피리사호인저 음양이 승하여 하이 하나니 그 생이 군자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군자는 다투는 일이 없는데 굳이 있다면 활쏘기 정도이다. 상대에게 읍하고 사양하여 당에 오르고 당에서 내려와서 벌주를 마시니 활쏘기 다툼은 군자에 취하는 도리가 아니겠는가. 군자는 다투는 것은 어떠한 사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겸손이라는 군자는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또 군자의 도리라는 거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하문왈 교소천해며 미목반해며 소위 위순해라하니 라위야 하위야 있고 자왈 회사후소니라. 왈 애후호아 자왈 기여자는 상야로다. 시야 여언 시위의로다. 자하가 공자에게 물었다. 시경의 은근한 웃음은 입술을 예쁘게 하고 아름다운 눈동자의 눈매는 분명해 마치 흰 바탕에 무늬를 놓은 것과 같도다. 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하셨다. 그림을 그릴 때 흰 바탕이 먼저이고 다음에 색칠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다. 자하가 공자에게 물었다. 그러면 얘를 나중에 하라는 말씀입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이 나를 깨우쳐 주는구나. 비로소 너와 시를 논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뭐죠? 군자의 도리인데 어쨌든 겸손 군자의 도리인데 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덕을 쌓고 예를 갖추어 인격을 완성하라. 자와 하래를 오능언지나 기 부족징야며 은내를 오능언지니 송 부족징야라. 문헌 부족고야니 죽 오능징지의니라. 공자가 말씀하였다. 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하나라의 예는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기나라는 이것을 고증하기에 역부족이다. 은나라의 예는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송나라 이것은 고증하기에 역부족이다. 그 원인은 문헌 자료가 부족해서다. 자료가 충분하면 나는 그걸 증명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공자가 어떤 그 공자의 학생들과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그 덕에 대한 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좀 정의를 해주고 싶은데, 공자의 어떠한 그 정확한 답을 찾아서 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매사에 정성을 기울여라. 자왈체 자기관 이 왕자는 오불 욕관지으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체제에 있어서 관주식을 하여 신령을 부른 다음의 일은 내 보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제 신령을 부른 다음의 일은 내 보고 싶지 않구나. 이게 여러 가지로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제 그 유교가 그 영혼적인 이야기, 죽음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그 여기서 신령을 부른 다음 일이 나오니까 그 공자 입장에서는 이 신령에 대해서 또한 그 좀 조심스러워한 입장입니다. 알아야 상대방을 꿰뚫는다. 혹 문제지설하니 자왈 부지야로다. 지기 설자지어천하야에 기지기여시 저사호인저 지기장하시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체제사에 대한 세설을 묻자 나는 모른다.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것을 보는 것 같다라며 손바닥을 가리켰다. 계속 읽겠습니다. 제사는 정성껏 지내야 한다. 제 여제하시며 제 신여 신제하시도다. 자왈 불호 여제면 변부제니라.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이 와서 계신 것처럼 하고,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신이 계신 것처럼 해야 한다 라고 공자가 말씀하셨다. 내가 직접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공자가 제사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 제사를 지낼 때는 부모가 제사를 먹는 것처럼, 신에게 신이 있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부모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부모가 밥을 먹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라는 뜻으로 좀 일단은 추상적이거나 그런 걸 하지 않겠지만 구상적, 즉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왕손가 문활 여기 미어오론 영미어쭈 어조라 하니 하위야 자왈 불연이니 획제어천이면 무소도야니라. 왕손가가 공자에게 물었다. 방구석의 귀신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차라리 부뚜막 귀신에게 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습니다.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고. 그걸 공자가 여기서 하늘이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하늘에게 죄를 진다고 나왔습니다. 하늘은 무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디 빌 곳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 죄를 짓지 마라. 이 세상 사는 죄를 짓지 마라. 하늘의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빼어난 주나라의 문물 자왈 주감 어이대하니 욱욱 호문제라 호종주하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주나라는 하나라와 은나라 2대를 본받았기 때문에 문물이 찬란하고 성대하구나.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이건 주나라가 일단은 하나라와 은나라를 본받았기 때문에 공자는 하나라, 은나라
그리고 주나라의 그 어떤 그 철학, 인간의 도리, 이걸 따르는 거죠. 그 옹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는 과거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뭐 만든다, 뭐 적용한다, 옹고이지신. 그래서 공자는 주나라 지금 있는 이 주나라는 하나라 은나라의 두 나라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주나라의 철학적 문화적인 걸 따르겠다. 그러니까 공자는 주나라의 방식을 공자의 사상과 같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어렵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예의다. 자입 대묘하사 매사문하신데 혹왈 수기주 추 인이자를 지레호아 입태묘하여 매사문하오니 문이오니 자문지하시고 왈 시에야니라.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면서 제사의 진행을 묻자 사람들은 누가 추나라의 사람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했는가? 매사를 일일이 묻는구나 라고 말했다. 공자가 이렇게 답하셨다. 모든 건 삼가함이 바로 예인 것이다. 모르면 물어 살아요. 그죠? 예를 들 때. 양보다 예가 우선이다. 자공, 욕거 고삭, 지회양한데 자왈 사야 이 애기 양가 아의 기레이니라. 자공이 고사에 바치는 희생양 제도를 없애려고 하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사야, 너는 그 양을 매우 아끼지만 나는 그 예법을 아낀다. 공자는 옹고의지신이죠. 과거부터 해온 예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섬기는데 정성을 기울여라. 자왈 사군 진내를 인이 위 첨냐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임금을 섬김에 애를 다하는 것을 사람들 나보고 아첨한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유교에서는 유교가 갖고 있는 것은 충효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는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라는 게 유교인데 공자의 공자의 예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임금에게 예를 다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이야기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부부가 살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예를 다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저는 늘 그런 어떤 퀘션 마크를 합니다. 물론 남자로 태어나서 잘한 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누굴 존경해야 될까요? 그럼 존경 안 하고 살 수도 있겠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면 그러면 지지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내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선순환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여자들이 남자와 똑같하게 해서 똑같은데 남자 여자 똑같아라고 하면서 그 명분은 매우 우스운데 남자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가 한 남자에게 뭐 존경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임금의 애로서 신하는 충성으로서 종공문화대 군사신은 신사군으로 여지하니까 공자대발 군자신이례이며 신사군이 충이니라. 여기서 이제 유교의 어떤 나라에 충성하던 이런 것이 나오네요. 전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임금이 신하를 거느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하였다. 임금은 애로서 신하를 다스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서 섬겨할 것이다. 그렇다면 또 이런 말도 되겠네요. 남편은 애로서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늘상 지금 유교는 가족 중심의 어떤 철학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남녀 평등이라고 계속 하면서 부부 사이에서 애절이 무너졌습니다. 이 부부자에서 애절이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애니까. 임금이 애로서 신하를 대접했으니까 남편이 애로서 아내를 대접하고 신하는 아내는 임금을 충성한다. 남편에게 충성한다고 하면 안 될까요? 이에서 무슨 잘못입니까? 그 남녀 평등이라 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충성한다고 하면 웃음거리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경의 진수 자왈 관저는 낙이 불음하고 애이 불상이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시경 관저 편은 허락하지만 음란하지 않고 슬퍼하지만 감상에 빠지지 않았다. 시경의 진수 이야기, 시경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을 탓하지 말라. 애공이 문사 어제아한데 제아 대왈 하우시 이송이요 은희는 200이요 주인은 이율이니 왈 3인 전율이니이다. 자문지왈 성사라 불설하여 수사불간하며 이왕불구로다. 애공이 제아에게 사직단에서 심은 나무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하우시는 소나무를, 은나라 사람들은 측백나무를,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를 심었습니다. 밤나무를 심은 것은 백성을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공자가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이미 저질러진 일은 말할 수도 없고 이미 틀어진 일이어서 말릴 수도 없으며 이미 지나간 일을 탓할 수도 없다. 이 공자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일을 합니다. 그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일을 지금 바로잡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일에 충실하지 못하니 그냥 흘러가게 놔두고 그냥 탓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 됨의 그릇 자왈 관중지기 소재라 혹왈 관중은 검호니까 왈 관시유삼기하며 관사를 불섭하니 언득검이리요 연칙 관중지레오니까 왈 방군 수생문이언을 관시 역수 생문하여 방군 위안군지호에 유반점이언을 관시 역반점하니 관시 이불애면 숙부지혜리요. 공자가 말씀하셨다. 관중은 그릇이 적은 사람이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했다. 관중은 검소합니까? 공자가 대답하셨다. 관씨는 새 부인을 두었고 가신들에게 겸직을 시키지 않았는데 어찌 검소하다고 하겠는가? 그러자 또다시 물었다. 그러면 관중은 애를 알았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나라의 임금이라야 문에 병풍을 치는 것인데 관씨도 병풍을 쳤고 임금이 다른 나라 임금과 수호를 위해 술잔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마련하여 관씨는 똑같이 따라 했는데 관씨를 애를 안다고 하면서 누가 믿겠는가? 그냥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음악의 본질 아까 그 음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음악 8일에서 춤출 일이란 게 있었으니까요. 이 음악이 마지막 나오네요. 자어 노태 사악왈 악은 기가 지하니 시작에 후려야하며 종지순여야하며 교여야하며 여겨야하여 이성이니라. 공자가 노자의 태사에게 음악을 말씀하셨다.
음악에 대해서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음악이 어울리는 고요한 듯하고 점차 나아지면서 고음과 저음이 맑고 흐리게 조화되면서 하나의 음색이 분명하게 되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공자의 음악에 대한 해석입니다. 공자의 평가. 의, 봉인, 청견왈, 군자 지지 어사야 오미상 부득견야로다. 종자 견지한데 출왈 이삼자는 하환어 상호아 천하치 무도야구라라. 천장이 부자로 위 목탁이시나 의 땅의 관리가 공자 뵙기를 청하여 말하였다. 이곳에 도착한 군자들은 내가 만나보지 않은 일이 없었소. 이에 시종이 공자에게 만나게 해주었다. 그가 공자를 보고 나와서 말했다. 그대들은 왜 선생께 벼슬이 이렇다고 하여 걱정하오? 천하의 도가 없어진 것이 오래되었으니 하늘은 장차 선생님을 세상 일깨우는 목탁으로 삼을 것이오. 공자의 평가니까요. 공자가 그 관직이 없다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 장차 공자 선생님은 장차 세상을 일깨우는 목탁, 그렇잖아요. 공자의 유교가 그 조선 왕조의 국시였으니까요. 그러면 세상을 일깨운 것이 맞죠. 소학의 본질. 자위소하시되 진미의요 우진서냐 하시고 위무하시되 진미의나 미진서냐 하시다. 공자가 소학을 말씀하셨다. 지극히 아름다운 게 더할 것이 없이 좋다. 이어 무악을 말씀하셨다. 지극히 아름답지만 선이 모자란다. 상중에는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왈 거상 불관하며 위일에 불경하며 임상 불상이면 의아 이관치 제1이요. 공자가 말씀하셨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않고 애를 행함에 있어서 공경하지 않다. 초상집에가 슬퍼하지 않으면 내가 그 무엇으로 그의 사람됨을 평가하며. 시청자 여러분, 논어 읽기 제3편 8일을 다 읽었습니다. 저도 사실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한여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냥 캠핑하는 가운데 틀어놓고 읽어도 공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과 공자시대의 삶이 어떠한 공자의 그 이해하는 것과 여러분의 이해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면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